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래닝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인데 시영 씨 역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설날인 오늘 서둘러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과 나들이객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양방향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상행선은 내일 새벽까지, 하행선은 오늘 밤 늦게까지 정체가 이어지겠고 귀경 차량들이 몰리는 내일도 고속도로는 혼잡하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 남북 모두 민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올림픽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됐습니다. 한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최근 2년 동안 135명이나 됐는데 순찰차 안에서 동료 여경을 강제추행하는 등 조직 내부의 성폭력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이어서 서울 교통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휴가 짧아서인지 서울로 올라오는 차들도 많고 또 나들이 차량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병현 기자, 연휴 중에 오늘이 당초 이제 가장 많이 막히는 날이 될 거라고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3시간 전인 오후 5시쯤 절정에 달했던 고속도로 정체가 지금은 다소 풀리는 모습입니다. 3시간 전만 해도 전국의 고속도로는 상하행선 모두 합쳐 약 1,400km에 걸쳐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양방향 모두 큰 무리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 8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 5시간, 목포에선 4시간 30분, 강릉에선 3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목포까지는 4시간, 강릉에 도착하는 데는 2시간 20분이 걸리겠습니다. 이 고향에서 돌아오는 시민들은 짧은 연휴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11시쯤에 출발했는데 6시간째 오고 있어요.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 5시간이군요. 정체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까? 예,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예상한 귀경 차량은 약 44만 대입니다. 지금까지 33만 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자정까지 11만 대가 추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방향 고속도로 정체는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행선 방향 고속도로 정체는 자정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사흘째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면제는 내일 자정까지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예,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특히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래닝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장악하고 있는 회사에 4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이 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이시영 씨라고 진술을 하면서 시영 씨도 공범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의 자회사 홍은플래닝은 지난해 말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SM의 자회사 다온에 4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어젯밤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돈을 빌려준 건 시영 씨 지시였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시영 씨가 다스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홍은프래닝의 돈을 모두 가져간 뒤 정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은프래닝이 빌려준 40억 원은 당시 홍은프래닝이 갖고 있던 자산의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내린 것도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도 이시영 씨라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시영 씨도 배임 혐의 등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병모 국장을 조사한 뒤 시영씨도 불러 홍은 플래닝으로부터 다운으로 돈이 흘러간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틀 동안 전해드린 대로 홍은 프레닝이 큰 수익을 올린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천호 뉴타운 사업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요 국면마다 서울시의 정책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던 거죠. 홍은 프레닝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라는 의심과 함께 서울시장 재직 시절 뉴타운 사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그래서 나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듬해인 2003년 다스는 무역회사를 인수해 홍은 프레닝이란 부동산 개발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홍은 프레닝은 같은 해 서울 성내동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옆에 땅 6필지를 사들였고 2달 뒤 서울시는 그 주변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뉴타운 발표 한 달 만에 홍은 프레닝은 6필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해달라는 주민 제안을 내 20여일 만에 서울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초고속 일처리란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서울시는 정상적 절차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어 2005년에 홍은 프레닝 땅을 포함한 일대 상업지구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 중일 때의 일입니다. 홍은 프레닝은 여기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뒤 분양해 150억 원의 개발 이익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홍은 프레닝이 뉴타운 사업으로 벌어들이고 남은 전 자산 40억 원이 지난해 말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씨 회사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한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에서 2009년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대납을 한 배경에 당시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 등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쉼없이 달려온 검찰 수사가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거쳐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턱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워낙에 여러 갈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 한번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오늘도 이제 주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이제 앞서 보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는 전체적으로 3가지 갈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 갈래를 살펴보면 크게 국정원과 군의 댓글 공작, 특수활동비, 마지막으로 다스 관련 수사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스 관련 수사를 살펴보면 애초에 저희 JTBC가 보도해드린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 그리고 다스 140억 회수와 관련된 직권남용 의혹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기 있는 저 120억 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정호영 특검이 발견을 했다가 덮었다고 이야기가 나온 그 120억 원인 거고요. 14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했는데 그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보는 그 자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수사 초반에는 서울 동부지검에 별도로 꾸려진 이제 수사팀의 120억 의혹 부분이 비교적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140억 부분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조용히 물밑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최초 설립 과정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140억 반환을 위해 다스가 선임한 해외 로펌 선임료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까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스의 비자금 문제, 실소유주가 누군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 대납 의혹까지 터진 거군요. 자, 그런데 이 수사를 최초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의뢰를 받아서 국정원 외곽팀의 댓글 공작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외곽팀 운용 정점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원 전 원장을 수사하던 중 검찰은 국정원 자금이 사적으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료들에게 전달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활비 일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또 여러 이제 수사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여러 갈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각각 그 수사가 지금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네, 제일 먼저 전해드렸던 국정원 댓글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특수활동비 수사도 큰 윤곽은 대체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이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당사자에 대한 확인만 남은 셈이죠. 마지막으로 다스 수사도 굉장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홍은 플레잉 자금이 아들 시영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던 만큼 다음 단계는 이시영 씨 소환이 될 전망입니다. 예, 어제 구속된 그러니까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공범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으로 이제 이시영 씨 소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스를 대신해 내준 미국 로펌 선임료 부분은 검찰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납 행위를 뇌물 공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사를 받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는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쯤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예,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설 연휴 중에도 사무실에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설날을 하루 앞둔 어제도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해 측근들과 3시간 가까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맹영규 전 장관, 하금열 전 실장을 비롯해 김효재, 이동관 전 수석 등 핵심 참모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설 연휴에도 대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인 3월 초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이미 대리인에 합류한 걸로 알려진 정동기, 강원 변호사 외에 MB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참모진도 추가 영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남북이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실향민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남북의 해빙 무드가 올 봄에 이산가족 상봉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합동차례에 참석해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민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호응하기만 하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차 제안했지만 북한은 재작년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 등을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진전되면서 올림픽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는 작년 한 해만 3,800명에 이릅니다. 지난달에도 45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65%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오늘 같은 설을 수십 번 겪었겠죠. 가물가물해지는 고향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탈북자 출신들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성보 할아버지는 70년 전 떠나야 했던 고향, 평안북도 천마군을 기억 속에서 더듬고 또 더듬습니다. 그래도 잊혀질까? 우체국과 양조장, 그리고 공원으로 이어지던 골목들을 빗둘빗둘 그림으로도 그려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고향으로 몰려가는 거 보면은 저희 심령은 고향이 더 그리워지죠. 가지 못한 두고 온 고향, 두고 온 집.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인데
이런 그리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길이 열렸습니다. 탈북자 출신 석박사들이 위성 지도를 활용해 실향민들의 예전 고향 마을을 사진과 3D 조형물로 재현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당시 주소를 구글 위성 지도가 인식할 수 있는 좌표로 전환합니다. 여기에 실향민의 증언과 국가기록원의 지적도 등을 더입히면 고향집과 마을의 사진은 물론 모형까지 실물과 가깝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기억나는 게 뭐 많지. 기억나는 게 조상님들이 다 거기에 묻혀 있는데 당연히 이건 감회가 새롭지 뭐. 하지만 모형을 쓰다듬어도 끝내 풀리지 않는 고향에 대한 갈증 앞에서 실향민들은 더 늦기 전에 고향 땅을 직접 밟아볼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얼마 전 지진이 난 포항은 명절 분위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재민들은 내 집이 아닌 대피소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위험하니 이번 설엔 오지 말라던 부모나 그럼에도 귀성한 자식들이나 하나같이 불안해했습니다. 윤대열 기자입니다. 대피소 앞 텐트에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명절에 집이 아닌 곳에서 조상을 모시는 건 처음입니다. 이재민뿐 아니라 집에 못 가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절을 올립니다. 넉넉한 차례 음식과 떡국으로 명절 기분을 내보려 해도 적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항은 위험하다며 역귀성을 가거나 차례만 지내러 잠깐 집에 들른 이재민들이 많아 대피소 안은 적막합니다. 아이들 막 겨울 집에 오거든요. 오는데 오지 집이 엉망인데 뭐 어째 오노? 집에 올 수 없지 뭐 집이 넘어져 가는데. 임시 거처를 얻어 대피소를 나와도 명절 기분이 나지 않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제사는 집에서 그냥 대들보가 만큼 내려앉아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내고 그냥 식구는 딸네 집에 가보고. 부모님을 뵈러 고향인 포항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자식들은 지진 불안감에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긴 한데 다들 뭐 멀리서 항상 마음 아파하시죠. 하필 또 여기가 진앙지라서 또 어른이 혼자 계시니까. 한편 지난 11일 있었던 규모 4.6 여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 신고는 어제까지 1,438건에 달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고속도로에서 차로 움직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차 타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뒷자리는 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휴엔 승차 인원이 많아 사고 피해가 큰 만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합차가 중심을 잃더니 여러 바퀴를 구릅니다. 파편과 함께 사람도 밖으로 튕겨나옵니다. 일가족 4명 가운데 부부가 숨지고 10대 자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여러 바퀴를 구른 비슷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차에 타고 있던 4명은 경상에 그쳤습니다. 두 차량 탑승자들 피해 정도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맸는지 여부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머리 등이 차량 내부에 부딪혀 발생하는 피해를 안전띠가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뒷좌석 안전띠를 맸을 때와 매지 않았을 때 추돌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안전띠를 한 경우 상체만 앞으로 쏠립니다. 푼 상황에선 몸 전체가 앞좌석까지 튕겨져 나옵니다. 불과 시속 10km로 설정한 실험이지만 차이가 분명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지만 뒷자리에선 절반 정도만 안전띠를 맵니다. 아버지 뒷자리 안전벨트 하셨어요, 아이들? 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있으면 화장실 가려고. 설 연휴 기간 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76명으로 평상시보다 14% 많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 인명피해가 커집니다.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그 사망률이 일반 사고에 비해서 6배가 높습니다. 안전띠는 꼭 다 전좌석이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범 이후 현직 검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나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조사단의 이메일로 알렸고 김 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부장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제보는 한 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 복수의 피해자가 추가로 조사단에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법원은 어젯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사흘 전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지영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불이익에 안태근 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설 연휴 이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소환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과 함께 성범죄 수사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의 성범죄도 심각합니다. 최근 2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35명인데 동료를 강제추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동료 여경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광주 북부경찰서 전모 경장은 2016년 4월 파면당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엔 함양경찰서 조모 경사가 부서 회식 이후 여경을 강제추행했습니다. 10월엔 마포경찰서 윤모 경장이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파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순찰차 등 업무 공간에서 동료 여경을 강제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수는 모두 13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매매 현장을 들켜 형사 입건되고도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 2016년 성매매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34명인데 징계는 7명만 받았습니다. 모든 케이스들을 다 살펴서 적절한 징계를 하는 것이 경찰이란 조직 내부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찰들이 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거라고. 경찰은 입건 이후에도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17명이 희생된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의 범인은 대량 살상을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희생자 어머니는 학생들이 총기를 갖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범들의 정신건강만 탓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용의자 크루즈가 화재 경보기를 울려 학생들을 복도로 유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루즈 자신은 방독면을 쓰고 연막 수류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교실 밖으로 한꺼번에 몰릴 상황을 노렸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 you say, what can you do? You can stop the guns from getting into these children's hands. 미성년자의 총기 구매를 규제하라는 절규입니다. 크루즈는 지난해 반자동 소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18살만 넘으면 누구나 중화기인 소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 어머니는 지금 행동하라. 우리 아이들에겐 당장 안전이 필요하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 연설에서 총기 규제란 단어를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올 들어 교내 총기 사건이 10건이 넘지만 개인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치부한 겁니다. CNN은 세계 인구의 5% 미만인 미국이 총기 난사범의 31%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하룻밤 사이 1억이 올랐다. 다른 게 아니라 집값, 강남 집값 얘기입니다. 시장에선 강남 불패라고들 하는데 요즘은 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부 규제를 앞둔 강남 부송동 시장에 이태경 기자가 가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전용 면적 154평방미터가 현재 50억 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37억 원에 팔렸는데 그것보다 13억 원이나 올려 부른 겁니다. 정말 이 값에 거래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 자체가 지금 실거래가가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가는 뭐 부르는 게 금일 수도 있죠. 그 의미는 없죠. 예. 어떻게 거래된 건 아직 없습니다. 거래가 잘 되지 않자 가격을 내려서 내놓은 집들도 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거래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예. 16억까지 호가 나왔던 게 지금 15억.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를 매기는 등 고강도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팔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부르는 값, 호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2월 둘째 주 강남 4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42%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주민들의 집값 전망은 엇갈립니다. 더 오르질 않을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재작년에 7억 얼마에 샀는데 지금은 10억 넘는다고 그래요. 강남 부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안 떨어져요. 여기 10억까지 보고 있던데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고강도 규제를 앞두고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얼마나 내놓을지에 따라 설 연휴 이후 집값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내다 실각한 황병서가 어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군복 차림이 아니었고 양옆에 노동당 부부장급들이 선 것으로 미뤄 황병서는 당 부부장급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병서는 광명성절인 오늘 김정은과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습니다. 영국의 애덤 팽길리 IOC 선수위원이 평창올림픽 보안요원 폭행으로 무리를 빚어 중도에 출국 조치됐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유감을 표하고 보안요원들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하대마을 인근 지리산 자락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강해 2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 소방당국은 일단 성묘에 쓰던 촛불이 넘어져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죽으로 인한 중국 춘제 스모그가 올해도 재현돼 춘제 기간에 폭죽을 못 쓰게 한 당국 조치가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어제 베이징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300 마이크로그램에 가까웠고 이 수치는 폭죽놀이가 시작된 오후부터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에서 2도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평창 영하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 영상권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떨어지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올라갈 전망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